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으면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지금 여기 백워를 보시면 그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와 주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관객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관객과의 대화 굉장히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뭔가 질문도 또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적극적으로 또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채팅방을 한번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뭔가 지금 저희 앞에 뭐가 많네요. 네. 감독님 얼굴과 배우분들의 것과 일단은 인사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네, 신문카페 운동을 만든 최충환입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파도를 걷는 소년 지휘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막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영화를 접하고 오신 분들한테 감사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같은 마음입니다. 집에 주말에 쉬셔도 되는데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카페 원정에서 현재 역을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사 기자 간담 이런 걸 안 했는데 오늘 하는 것 같아요. 타이밍 소리도 많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물카페 원정에서 신의 역할을 맡은 이가경입니다. 저희가 배우 5명과 감독님이 함께 모인 자리가 지휘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저희한테 되게 기분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 역을 맡은 식물카페 원정에서 김우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식물카페 원정에서 인혁 역을 맡은 배우 서석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국에 이렇게 먼 길 극장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 역을 맡은 박수연입니다. 되게 낯익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새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오늘 재밌게 함께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 나눴는데 뭔가 열기가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 관객분들 자리에 어떤 전해지는 열기와 또 좀 다르게 이 영화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마음을 좀 정화시키는 것도 같고 차분해지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 인물들의 대화를 좀 집중해서 듣고 또 식물들을 좀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즐거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반려식물을 좀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갔는데요. 사실 감독님 영화들을 조금 이제 챙겨보신 관객분들에게는 감독님이 이런 또 관심이 있으셨구나 싶어서 좀 의외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 파도를 걷는 소년도 비롯해서 최근에 굉장히 좀 열심히 아주 열혈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셔서 좀 이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매치컷이라는 이 작품의 제작사 대표님과 좀 의기투합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그 파도를 걷는 소년 개봉 당시에 GB가 끝나고 그날 밤에 뭔가 이 작품을 하겠다 결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파도를 걷는 소년을 개봉을 하고 지휘를 다니다가 건대에서 지휘를 하고요. 숙소에 같이 대표님하고 들어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회사에 몇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렇다. 내가 찍을게. 내 그 프로젝트 하나 내보면 안 돼? 그러니까
감독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그때 제가 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뭐 당연히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니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냥 제가 하겠다고 그러면 하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신뢰관계가 있으시군요. 서로. 네, 아마 하동을 걷는 소년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감독님한테 어떤 신뢰를 줬던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 대표님도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준비하셨던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것을 약간 웹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볼까 이런 아이디어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영화 개봉까지 하셨는데 그 시나리오 이제 각색에 참여를 하셨고 좀 애초에 생각했던 것은 전혀 좀 다른 좀 스토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방향으로 갈피를 잡으셨는지 조금만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는 당연히 안에도 에피소드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제가 원래 받았던 시나리오가 에피소드가 4개였나? 잘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아무튼 더 다양한 얘기들이 얽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도 제작가 대표님이 직접 주셨고 현재도 증권맨이었습니다. 펀드 매니저였고 근데 제가 이거를 하게 되면서 한 가지 대표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에피소드를 나눠서 웹드라마니까 웹드라마도 하는 건 괜찮은데 일단 나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 한 편의 영화처럼 찍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표님한테 허락을 받고 각색 방향도 그 대표님 원체 저를 많이 믿어주셔가지고요. 예. 그런 내용이라면 한번 각색으로 만들어하셔도 되겠다라고 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 배우분들도 다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뭐 감독님께서 다 바쁘신 배우분들을 모아서 어떻게 의기투합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시게 됐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강기로 배우님은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감독님의 영화라면 무조건 달려가겠다. 벌써 이번 작품 뭐 이미 찍은 작품까지 하면 4편 정도 연달아 같이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가장 좀 믿을만한 구성, 듬직한 비길 언더 이게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은 기로 배우님 어떻게 좀 제안을 받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이 영화가 제작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제작사 대표님한테 들어서. 근데 이전에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 역할로 한번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촬영 시기가 안 맞아서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한 상태였는데 그동안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감독님께서 어느 날 연락을 주셨어요. 11월에 뭐 하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하나 보내겠다. 그래서 글을 읽고 10일 후에 내려왔죠. 촬영을 하러. 열흘 후에. 네. 10일 동안 그 식물 클래스랑 차 클래스를 듣고 부랴부랴 내려가게 됐죠. 오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광민규가 저의 표를 선호하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광민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딘가요? 어딘가에서 지금. 아니 오늘 온다고 했는데 자기 지켜보겠다, 이런? 다른 영화가 지금 개봉을 해가지고 거기 광고 다닌다고 갔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그 얘기가 광민규 배우 입에서도 작년에 기점으로 쏙 들어가버렸어요. 작년에만 강기류 배우하고 3편을 연달아 같이 찍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신뢰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작업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물론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가장 큰 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특별한 디렉션, 어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야 그러고 하자 그러면 그냥 툭 해내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다른 배우들한테 약간의 그런 팁들을 준 것 같았어요.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요. 네. 제가 대본 외우지 말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네.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외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첫 감독님과 첫 작업이면 어떻게 배우가 대본을 안 외우고 연기하겠습니까?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다른 배우분들은 이 현장 처음 경험하시면 감독님께서 워낙 또 이제 현장 리허설을 하시지만 대본을 사전에 뭔가 맞춰보는 것을 좀 지양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떠셨을지 첫 합류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네, 김강현 배우님. 네, 전 처음에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데 같이 작업은 해본 적이 없어서 항상 현장 스타일이 궁금하긴 했었는데 리딩도 안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열심히 대본을 외웠죠. 근데 기루 오빠가 옆에서 기루 배우님이 안 외워도 된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대사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롱테이크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근데 편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신혜라는 인물을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사실 이 영화 안에서 그 현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좀 아주 드문 네. 장면을 같이 연기한 네. 신혜가 좀 궁금했어요. 네, 이제 기자로서 같이 함께 일을 했었던 동기? 같이 동료이기도 하고 그래도 현재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이 처음에는 원래 설정이 연인이었었다고 했었는데 연인이라는 걸 설정을 다 빼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사를 할 때 연인의 느낌이 안 묻어나게 대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알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연인의 느낌을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사실 좀 영화를 보면은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고 또 좀 최대한 그런 것들 많이 걷어내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현재 연인은 아마 식물과학부 운동 3 정도에 가자면 저기 우간다의 국경을 넘는 사회에서 외과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안에서 현재는 묵묵하게 들어주고 있는데 어떤 그런 사랑의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우견 배우님과 석규 배우님 이 커플은 어떤 커플인가요?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인지요? 대한민국에 흔히 볼 수 있는 연애하는 사람들이죠. 러브하는 다들 하고 계시죠.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또 입장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인혁이 답답하죠. 인혁이 너무 답답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 커플은 사실 이제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이제 그 충돌 지점이 엄청 극렬하게 나뉘잖아요. 근데 사실 누구나 연애하는 사람이라면은 느껴봤을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게 어떤 서로 생각이 다른 것도 맞지만 뭔가 이렇게 현실과 어떤 부딪히는 어떤 그런 커플의 하나의 어떤 군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석규 형이 대한민국의 모든 커플이 겪고 있다고 이제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모두 진짜 대한민국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떤 커플의 하나의 군상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영화를 봐서 짐작은 됩니다만 두 분의 호흡은 어떠셨는지요? 처음 같이 작업을 하신 거죠? 두 배우님도.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 만나서 작업을 했던 배우고요. 아까 약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접근 방식이 동성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연애 감정, 사람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더 맞췄던 걸로 생각해서 작업을 했고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겸 배우를 바라봤을 때 남자를 바라본다는 생각보다 제가 연애를 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연애를 했던 그 상대방들을 좀 떠올리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느꼈던 감정들을 대본을 읽으면서 체크를 하려고 했었고, 그걸 가지고 현장 가서 이제 우경 배우랑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씬을 만들어 가면서 계속 그 점에 포커스를 더 맞췄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느덧 남자라기보다 그냥 사랑하는 상대 이렇게 계속 바라졌었고 느껴졌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석규 형이랑 같이 연기했을 때 약간 진짜 극 중의 인물처럼 약간 성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났을 때도 뭐랄까 제가 어떤 연기를 했을 때 좀 이렇게 많이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내뱉었다면은 석규 형이 그 인형으로서 뭔가 좀 정리해주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를 바라봐주고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도 같이 차를 타고 석규 형 차를 빌려서 같이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도 되게 뭐랄까 제가 졸았죠. 졸지 않았나요? 자지 않았나요 제가? 저는 운전하기 바빠서요. 대구에서 서울까지가 꽤 멀더라고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막 어쨌든 좀 저도 모르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포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형이 네, 저 진심이에요. 네. 뭔가 그 약간 저를 포근하게 느껴주게 했던 것 같아요. 촬영장에서. 그만큼 마음 편히 믿을 만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쌓고 연기를 하셨던 것으로 수현 배우님 이 영화에서 처음에 딱 등장을 해서 사실 좀 현재를 처음 본 것 같은데 왠지 좀 아는 사이 같기도 하고 이 인물의 지금 심리는 어떨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털어놓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감하고 용기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도 서진 대본을 보내주시고 저도 내려가서 더 얘기를 해볼 줄 알았는데 감독님께서 식사만 하고 내일 보자 이렇게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렇고 제가 막 어떻게 서진을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조연출님한테 보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수현 씨 그대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막 이렇게 답변이 오고 되게 아리송하다 이런 마음으로 대구를 내려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기보다 확실하게 그 인물이 말하고 싶었던 거를 더 생각하게끔 하지 않으셨을까 싶고 그래서 저도 서진의 상황을 더 생각하고 또 봤을 때 되게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스스럼없이 얘기하게 되는 네네 현재 그래서 그렇게 저는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현재라는 인물에게 제 상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신뢰가 가는 공간과 그 인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가장 경험이 많으신 기루 배우님 왜 외워봤자 소용이 없는 건가요? 괜찮나요? 특히 이번 시나리오가 더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가 저는 처음 받았을 때 이거 감독님 이렇게 안 찍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게 대사들이 제가 생각하는 감독님 스타일보다는 좀 대본들이 좀 말랑했고 또 인물 캐릭터도 증권매에서 종군 기자로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받는 거는 바꾸고 있는 과정의 글이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현재라는 인물이 좀 말수가 적은 무뚝뚝한 인물 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래 대본에는 현재가 이 영화본보다는 대사가 더 많았어요. 현재 입으로 이제 진행되는 스토리들이 좀 있었는데 현재가 말을 안 하려면은 같이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이 말을 해야 하니 당연히 외워봤자 바뀔 것이고
또 뭐 현장에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빨리 외우게끔 막 현장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압박감을 준다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본인들이 느낀 대로 이야기하면 토시와 똑같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알려드리면 오픈 채팅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접속을 해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제가 안 보이는 걸까요? 그런 거예요. 네. 네. 관객분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식물카페 운정을 통해서 현재가 들어주는 사람이길 의도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감독님께 그런 인물이 혹시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현재는 시내와의 대화에서 웃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쏟아내는 걸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고 보기 좋았다라고도 같이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겠죠. 네.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술 마시고 하면서 아마 제 스트레스 많이 푸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게 현재 모델은 그런 분들이 현재 모델은 되지 않았고요. 역시나 수많은 영화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뭐랄까 들어주는 사람들 이제 형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해주길 바랬었어요. 근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모습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모습은 주변 분들의 그 제보로 좀 대신하면 어떨까요? 어떤 모습이 좀 있으신지 혹시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신다면 일단 현재가 캐릭터 속에서 예. 감독님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무뚝뚝하시고 근데 또 음악을 또 되게 좋아하시고 현재 공간에 음악이 늘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좀 더욱더 좀 살갑지 못한 뭐 속은 그렇지 않지만 첫인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이 좀 첨언을 하실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저는 현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 처음에 감독님을 봤을 때 좀 무서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시고 네, 무서웠는데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가 보면은 처음에 인물들이 갈수록 수연 씨가 나오고 여기 두 커플이 나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말도 많아지고 자기 얘기도 터놓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 다가가기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저도 처음에 너무 무서웠거든요. 너무 무섭고 뭔가 좀 너무 이렇게 딱 뭐랄까 듬직하시잖아요. 듬직하고 말수도 많이 없고 저는 사실 감독님을 촬영 감독님으로 처음 봤었어요. 예전에 단편 영화를 하나 했었었는데 그때 감독님이 촬영 감독으로 오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제주도에서 첫인상이 되게 게다가 감독님도 아니고 촬영 감독님이어서 좀 뭐랄까 좀 더 무서웠어요. 네, 좀 더 무섭고 더 말이 없으셨고 근데 뭐랄까 그 촬영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번 식물카페 원정에서도 그렇고 약간 뭐랄까 좀 자연스럽게 말이 풀리고 그리고 좀 얘기를 나눈다 보면은 저는 약간 그 소년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한테. 그래서 그런 게 또 매력 포인트. 그래서 이 캐릭터에는 사실 비슷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감독님. 관객분들 질문 중에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또 전주에서 이미 보신 분들은 이 개봉 버전 오늘 처음 봤는데 굉장히 또 다르게 느끼신 이 음악과 또 특히나 강기루 배우님 엔딩곡을 부르신 것에서 다르게 웅장하다라는 표현도 올려주셨는데요. 이 음악에 또 감독님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그 전작들에서도 음악을 굉장히 많이 또 활용을 하셨는데 음악을 좀 어떻게 고르셨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또 강기루 배우님께서 엔딩곡을 다시 부르시게 된 계기랄까요? 이유랄까요? 또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네, 그 음악을 불렀던 것은 현재가 당연히 이제 콜렉터 기질이 있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LP도 모으고 그리고 30년대, 40년대 음악을 되게 많이 듣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가 늘 즐겨 들었던 30년대 노래들을 찾아서 이제 넣었습니다. 참고로 근데 네 그렇게 넣었고요. 엔딩곡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끝나고 흐르는 노래가 강기루의 목소리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이 물리적으로 그 노래를 작업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떡하지 그냥 다른 노래를 쓸까 하다가 예전에 강기루 배우가 불렀던 별똥별이라는 노래가 문득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예, 바로 기루 배우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기루 배우님 네, 그 연락을 받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부끄럽다기보다는 그 노래는 그 음악극의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는 노래였고 그게 이제 아예 다른 세계관의 작품이잖아요. 두 작품이. 근데 그런데 노래가 붙는다는 게 좀 어색한 거죠, 저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고 전주 때만 틀고 이제 끝나면은 노래를 새로 만들자 해서 감독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노래를 만들고 악기도 연주를 하셨고 또 제주에 계시는 정차식 님과 함께 곡을 완성하고 제가 또 내려가서 저는 그냥 만들어 놓은 가이드를 따라 불렀을 뿐이고요. 그렇게 제가 완성된 음악이죠. 가자라는 곡. 워낙 지금 말씀 들어도 음성이 너무 좋으시고 또 연극 무대 단연간의 활동으로 발성도 좋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열일하셨다. 노래도 부르신 거 포함해서 나레이션도 하시고 식물도 키우고 뭔가 이 차 다도 수업도 들으시고 그래서 뭘 많이 배우셨겠습니다. 뭐가 많이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식물은 원래 좀 집에서 관심이 있어서 키우고 있었는데 식물 수업을 들으면서 영화에 나오는 식물들을 다 심었어요. 식물 수업 동안에. 그래서 그 식물들이 다 저희 집에 있고 티 클래스도 조금 다른 수업에 저희 대만차 수업이긴 했지만 차 수업도 평소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특히 또 제가 가보고 싶었던 티 클래스였어요. 근데 그걸 또 PD님이 끊어주셔가지고 또 덕분에 배우고 네 그랬죠. 네. 제가 다른 어디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 네. 저기 산세베리아나 스투키나 또 두 커플이 신었던 하트호야 호야키리를 다 심었거든요. 네. 근데 호야키리는 진짜 썩었어요. 정말로 하나부터 썩었어요. 하나가 썩더니 뒤에 것도 썩었어요. 산세베리아는 정말 무심하게 키우는데 잘 크고 있고 스투키도 새싹을 틔웠고요. 영화처럼 정말 신기하죠? 아니 관객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 중에 인물들마다 해당되는 식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이제 서진이가 새 식물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어떤 좀 의미인가 궁금하다고도 하셨고요. 또 두 커플이 그 식물을 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현재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다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 장면도 좀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연기하신 배우님들께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영 배우님, 이 이름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처음에는 감독님께서 제 친한 친구들 이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인생을 돌아보며 3명?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제가 머뭇하고 있으니까 감독님께서 그럼 우리 사랑하는 스태프들의 이름을 쓰자 이렇게 스태프들의 이름입니다. 조금 덧붙여서 산세베리아나 이런 식물 평소에 좀 키우세요? 실제로? 저는 키웠었는데 제가 반려 고양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무참히 두 그루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분리해서 안 그래도 식물 카페 온정하고 식물을 선물로 하나 받았는데 그 친구는 조금 아주 높은 곳에 두고 고양이와 분리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서로 잘 살아가기를. 예. 네. 그 식물 심는 호야캐리 심는 그 장면 두 분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그걸 바라보는 현재 연기하는 기분은 어떠셨는지 좀 장면 촬영할 때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장면이 정말 뭐랄까 저한테 낯설었어요. 뭐랄까, 왜냐면은 뭐랄까, 스킨십을 그래도 영화 찍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그래도 스킨십을 하거나 아니면 손을 잡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유난히 두툼하고 거칠더라고요. 뭔가 성규형이 좀 그래서 그래서 약간 제 기억으로는 첫 테이크 첫 테이크 말고 처음에 감독님이 의상 피팅했을 때 우리 둘이 손을 같이 잡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하고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두툼하고 거칠고 그런 기억이 있어서 좀 낯설다? 약간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근데 촬영했을 때는 그래도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득 강기르 배우님 봤는데 새로운 톤의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그때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요. 종원할 때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사랑할 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디렉션 안 주니까요. 그러니까 보는데 저 둘 감정이면서 키스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너무 네, 그래서 아마 두 번째 테이크 오케이였던 것 같은데 수위 조절을 제가 좀 시켰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조금만 약하게 해줘라고. 제가 그 눈빛을 왜 그랬냐면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 같고, 그런 리액션이 붙지 않으면 너무 가짜잖아요. 이렇게 두 커플이 뭐 남남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있는 공간에서 네, 대놓고 이렇게 애정을 보이는데 그거를 현재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면 너무 만들어진 장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제가 옆에서 이 세 명이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김우겸 배우는 신에 따른 숨쉰다를 했었고, 강길 배우는 정말 먼 곳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서석규 배우가 사이에서 계속 귀를 쫑긋하고 듣는 그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좀 중간에 진우랑 현재가 친하니까 저보다는 거기서 조금 경쟁심 그런 것도 느꼈던 것 같고요. 질투? 네, 질투가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그것도 또 반응을 넣었던 것도 있고,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제 사랑하는 상대가 남성이라는 그 설정이.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땐 여성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연락이 오고 석규야 그걸 읽어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못 읽고 한 하루 있단가 이틀 있단가 읽었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브로크백 마운틴, 히스레저와 이제 제이크 질레날 둘의 연기를 너무 좋아해서 언젠가 한번 저는 남성이지만 정말 어차피 본질은 사랑인 거니까 그런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했다가 막상 이제 현장 가서 우겸이를 보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진 않았는데 원래 여기 영화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막 허벅지까지 가거든요. 감독님이 이렇게 컷을 안 하시니까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예.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컷을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촬영을 했던 거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뭔가 그 여러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장면을 연출하시는 과정에서. 예. 여기 영화에서 왜 신혜의 남편은 왜 크레딧에 이름만 등장했나요? 라고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혹시 남편분은 어디 남편 역할을 원래는 찍으셨는지 네. 집이 있던 건가요? 네, 원래는 이제 집에서 출산 이제 막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남편이 옷 다 준비하고 막 준비하면서 자기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 밖을 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없어지긴 했는데 네, 감독님 말씀하시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이게 온전히만 집중하고 싶은데, 그 곁에 인물들이 나온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곁에 인물 나오는 거는 현재로만 가자라는 생각이 편집에서 들었었고요. 또 오미된 게 있습니다. 삭제된 씬이 있는데요. 진우가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예, 진우가 현재를 밤에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촬영할 때 딱 보는 순간 이거 둘이 바람 나는 거구나. 그런 감정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예. 아무도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극장에서 아니 영화가 완성돼서 보는 순간 사람들이 관객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진우가 현재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둘이서 한참 얘기를 해요, 또 씬에서. 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온전히 현재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좀 컨셉.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신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넣는데 사키오라고 사기 트잖아요. 네. 사기 트는데 두 개가 튼 거예요. 쌍둥이라고. 급하게 그래서 이제 그 소품들을 인양을 2개 놓고 이제 달력에 애기 이름 명을 정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감독님 작품을 참 좋아한다라고 고객분이 올려주셨는데 저번 그 파도를 걷는 소년도 보셨고 또 식물 카페 운정을 보면서 인간과 자연의 회고록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연을 좀 투영해서 성찰을 하는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너무 미리하잖아요, 자연을 다는데 인간이 어떻게 범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제 그런 느낌들을 자연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이 자연의 소재를 가지고 작업한다라기보다는요. 파도를 걷는 소년도 그렇고 이제 식물카페 운동도 그렇고 바다가 나오고 이제 식물이 나와서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하드보일드와 느와르를 되게 좋아합니다. 또 하드보일드도 자연에서 벌어질 수 있잖아요. 사막에서 네, 식물과 함께 선인장과 함께. 네. 아까 잠시 궁금했던 질문 저도 궁금했는데 왜 히비스커스 차만 물을 먼저 넣고 찻잎을 그 다음에 넣는가? 혹시 여기에 대한 배우신 분께서 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 위에 찻잎을 넣는 거랑 차에 찻잎에 물을 부어서 우려내는 용어가 정확히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잎에 물을 부으면 좀 진하게 우려져요. 물 위에 잎을 띄우면 좀 덜 진하고. 근데 히비스커스를 띄운 거는 히비스커스에 물을 부으면 너무 진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빨개져서. 그래서 띄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화를 국화 잎 위에 물을 붓는 걸로 하고 히비스커스는 반대로 가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진 이 영화에서 이제 또 식물도 키우고 또 다도도 있고 또 음악도 있지만 또 이 사진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진이 감독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매체인 것 같고 지금도 제주에 사시면서 제주 곳곳의 풍경들을 오랫동안 찍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실제로 이 등장하는 사진들이 혹시 감독님께서 찍으신 건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주도. 네, 다 제주도에. 예. 네. 그 혹시 기루 배우님은 사진을 좀 찍으시는지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서진이 현재에게 사진을 배웠을까요?라고도 좀 궁금해하셨는데요. 실제로는 어떠신지 또 극 중에서는 좀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덧붙여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 네네. 저도 뭐 사진 가끔씩 필름 카메라를 찍긴 하는데 찍어놓고 바로 현상을 하지 않고 좀 묵혀놨다가 현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제 손에 사진을 만지지 않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영화 보고 제 대사에도 또 놀러와도 대조가 있고 또 신혜한테도 또 놀러와도 대조가 있잖아요. 근데 제 대사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쳤거든요. 저는 빈말을 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질문 올려주신 분이 또 그 영화에 이제 식물들이 나오잖아요. 인물마다 어떤 사연이 있고 근데 이 식물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스토리나 인물을 설정하셨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가 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식물과 캐릭터의 관계는 미리 이제 그 원래 시나리오부터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대로 가져왔었고요. 그래서 각색을 하면서 이제 캐릭터들을 조금씩 바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장면도 그렇고 뭐 현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관객분도 올려주신 질문 중에 하나이지만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물들이 이제 막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거나 어떤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거나 그것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는 좀 결단을 내렸고 또 누구는 아직은 조금 주춤거리는 것도 같고 현재는 그 가운데서 아주 우뚝해서 서서 이들을 좀 잘 지켜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이제 두 커플이 나누는 그 대화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논하는 그 장면을 두고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어떤 분께서 먼저 좀 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두 저를 이렇게 한 번에 다 고개를 들고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되게 나중에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엔. 근데 요즘엔 지금이 제일 중요하구나를 더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두 사람의 입장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지금 내가 제일 만족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선택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다면 그 선택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의 내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밸런스 같아요.
때로는 지금 현재의 즐거움이든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고 느끼고 그것도 행복이고 또 잠시 즐거움을 놓고 내 미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때로는 그럴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그 삶도 중요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드는 그리고 제가 가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현재의 즐거움을 거기서 또 행복을 찾자. 제가 힘들 때마다 제주도를 내려가는데 자연 속에 있으면 또 그 모래사장 위에 뭐 비자림 숲에 걸을 때 그냥 과거에 뭐가 있었든 내 미래 걱정이 뭐든 그냥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맡고 있는 공기를 느끼다 보면은 계속 내 과거든 미래든 걱정보다 지금 현재 내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좀 힘들 때마다 제주도를 한 번씩 내려갔다 오거든요. 그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만나는 순간, 지금 제가 만나는 관객들, 지금 하고 있는 GV에 대해서 즐겁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좋은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저도 지금 생각하게 됐는데 그 행복을 찾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래의 행복을 설계하고 생각하면은 사실 현재의 어떤 행복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대감에 살게 되니까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그걸로 지금 어려운 거나 그런 것들을 좀 외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보상할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여기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지금 행복을 찾자라는 어떤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행복할 수도 있는데 괴로울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의 행복이냐 아니면 나중의 행복이냐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지금과 나중의 어떤 그런 차이보다는 그냥 행복을 찾느냐 안 찾느냐 그런 게 이 영화가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아닐까라고 지금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도 뭐라고 정확히 답을 생각해내지를 못하겠는데 그냥 그 제가 신의 역할로 했을 때 했던 대사가 생각나요. 조금 나 이제 쉬어도 되지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이박영이라는 사람이 살면서 정말 일에 욕심을 많이 가졌고 나의 여가 시간이나 모든 거를 다 포기할 정도로 이 일에 집중을 했는데 어느 순간 회의감이 오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선물을 주지 않은 것 같은 힘들 때 뭔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드는 생각은 내가 쉴 수 있을 때 조금 쉬자,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즐기면서 쉴 수 있을 때 쉬고 또 언젠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은 또 열심히 하면 또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현재의 행복이라는 말이 좀 막연해서 그 요즘 제가 실천하고 있는 태도가 있는데 행복, 즐거움은 잘 모르겠고 오늘에 집중하자 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미래의 행복, 오늘의 행복, 뭐 현재의 행복 이런 것들 또한 저한테는 좀 기대감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실망도 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오늘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에 생기는 즐거운 마음이든 그렇지 못한 마음이든 어쨌든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았다면 그걸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주인공 이름이 현재잖아요. 네.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대사에도 나오지만 5분 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3년 전에 어떻게 코로나가 일어날지 알았습니까? 지금 당장 풍석이 내려와서 박아가지고 지금 거 멸망한다고 그래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미학이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즐겁게 사십시오. 예. 공부도 하지 마시고요. 사셔야 됩니다. 예. 그게 제일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팬들이 이렇게 사인 요청하시면 항상 써드릴 말이 있는데요. 항상 행복하세요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요. 정말 오늘 질문들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최대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거의 시간이 저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끝에 좀 올려주신 두 분이 감독님께서 그 카페 이름을 온정이 실제 존재하는 카페인 것 같다. 그 카페 이름 동일하게 사용한 이유가 좀 있으신지요라고 하셨고, 또 초반에 그 책이 쭈루룩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 책들이 혹시 주는 어떤 의미 같은 게 있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책이 주는 의미는요. 아마 그것 책들은 실제 카페 온정에 있는 책들이었고요. 거기에 사장님도 이제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뮤지션이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보다는 빼야 될 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했던 거고요. 온정이라는 제목도 여러 개의 영화 제목이 거쳐오면서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온정이라는 간판도 찍혀 있기도 하고, 온정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영화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CGV도 아낄 겸 올려고 했습니다. 예,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는데 저희가 여기까지만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새벽 3시 17분 명대사는 그때 나오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 봅니다. 이번 노래 가사는 몇 시쯤 쓰셨는지. 예, 이번 노래 가사는 이 곡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포크성인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제 작업실에서 기타를 치고 이제 허밍으로 된 멜로디를 붙이고 제가 가이드를 부르고 그랬었는데 작업실 바로 옆에 사는 동네 친구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다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코드와 리프에 저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뭐더라?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형 이거 가족 사진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는 순간 충격에 빠져가지고요. 충격에 빠져서 이제 곡을 완성해야 될 시기는 한 보름 정도로 다가와서 충격에 빠져서 바로 그 옆집에 사는 그 음악하는 정차식 분을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지금 내가 급하게 다른 코드를 칠 테니까 흥얼거려봐. 해서 그분이 정착식 분이 이제 바로 즉석에서 처음에 나오는 가사의 두 마디를 적어 놨어요. 적어 놓고 멜로디를 부르고 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날 밤새도록 이제 멜로디를 만들면서 즉석에서 적었던 것 같아요. 네. 큰일 났거든요. 제목이 나왔으면 큰일 났거든요. 저희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무리 인사를 부탁드리면서 그 관객분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조금 같이 마무리 인사로 해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배우님들 모두 식물카페 온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전하고 싶으셨는지, 어떤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같이 끝인사에 주셔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각자 좀 좋아하는 식물이 있는지도 말씀을 같이 해주실 수 있다면 유연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집에 키우는 식물들이 꽤 많은데
요즘 특히나 애정을 쏟고 있는 식물이 녹보수인데 제가 한 6년 키웠거든요. 근데 그게 벌레가 깍지벌레가 생겨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물티슈로 닦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걸 다 잡았는데도 다음날 또 생겨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더욱더 이 벌레가 먹은 잎들은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는 양만큼 새 싹을 틔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애정이 가고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닦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현재가 차 잎을 차를 우리고 하는 그런 가만히 그것들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과 또 흡사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뭔가 무의미해 보여도 또 하나하나 닦고 있는 게 좀 미련해 보여도 그 시간들이 되게 저한테 되게 힐링이 되는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돌이켜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물을 하나씩 키우셔서 뭔가 애정을 쏟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힐링이 되어 돌아오는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신 김에 선물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고요.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또 다음 지부에 때 오셔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뭔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힘이 되고 힐링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었으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앞둔 분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찾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사실 예전에 스튜키라는 식물을 선물 받아서 키웠었는데 아무래도 과습으로 죽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로 나는 식물은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다, 못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영화를 끝내고 나서부터 여인초라는 식물을 키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기루 배우님께서 이제 식물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찍을 때도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박학다식하게 너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배워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후로 많이 키우는 방법을 찾아보고 여인초라는 그 식물이 되게 작았었는데 진짜 많이 컸거든요. 근데 저도 항상 기루 배우님처럼 나뭇잎도 이렇게 다 닦아주고 하면서 애정을 쏟으니까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식물을 하나씩 키워보시면서 애정을 쏟다 보면은 스트레스 좀 풀리고 하나에 집중하면서 뭔가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식물 카페 운정이라는 영화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저는 약간 산만한 편이거든요. 주위가 산만하고 좀 가만히 있질 못하고 그런데 그리고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네, 근데 어쨌든 되게 호흡이 빠르잖아요. 영상이든 뭐든 되게 호흡이 빠른데 저는 처음 이 영화를 전주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봤는데 현재가 이제 차를 끓일 때 그냥 보통이면은 유튜브였으면 편집되고 빨리 다음 코스로 넘어갈 텐데 계속 현재가 물 끓이는 차를 넣고 끓이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호흡이 굉장히 저를 약간 안정시켜줬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만약에 차를 끓인다고 하면은 물을 넣고 차를 펄펄 끓는 와중에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음악도 틀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일들을 계속 했었을 텐데 그냥 현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차가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호흡들이 굉장히 관객분들한테 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지 않을까?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바쁘게 진행되고 좀 저처럼 산만한 사람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식물 카페 온정이라는 영화를 찍었지만 식물이랑 친하지 않아요. 식물이랑 친하지 않고 근데 집에 고무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식물을 막 좋아한다기보다는 고무나무는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벌레를 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알아서 잘 자라더라고요. 제가 물을 가끔씩 찬물을 줘도 한 달에 뭐 한 번씩만 줘도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물을 안 줘서 그런지 그 샤워기로 물을 줄 때마다 그 물을 흙에다 이렇게 줄 때 그 흙이 막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엄청 잘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조용한 곳에서 그걸 들으면은 저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좀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목말랐구나. 그렇기도 하면서 근데 저도 약간 식물이라는 건 좀 저를 원래 자연의 호흡대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를 좋아하고 요즘 이렇게 바쁜 시대에 또 이렇게 보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 재밌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올 수 있으면 오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3시 에모 시네마인데 전 공감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같이 뭐 했던 배우로서도 그렇고 관객으로서 저라는 이 우주 안에 이 서진, 진우, 신혜, 현재 모든 캐릭터가 다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저도 뭔가를 위해서 서진처럼 달려봤었고 골방에 처박혀서 뭔가를 해내려고 했는데 앞은 보이지 않았던 적도 있었었고 누군가의 연애하면서 갈등도 있었었고 저는 오히려 진우 역할에 더 생각이 더 가깝다는 생각이었고 사랑이었고 그러면서 저의 지난 사람들 연애를 또 돌이켜봤었고 또 요새 막 달려오면서 또 신의 또 마음을 또 공감이 됐었고 내려놓고 싶고 근데 또 내려놓다가 또 있으면 또 서진처럼 또 달려들 때가 또 오고 그래서 아까 밸런스 말씀드렸던 건데 근데 결국에는 현재처럼 현재 즐거움, 현재 기쁨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드는 감정들이 솔직해지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영화를 보시면서 좀 약간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고 마음 아파하는 또 힘들고 뭐 혼란스럽고 하실 텐데 조금이나마 영화가 사시는데 삶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관객들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좋은 에너지가 깃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도 이 영화의 미덕은 좀 다 자기를 생각하게끔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가 천천히 흘러가면서 다 인물에서 떨어져서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오셔서 이 영화를 보셨던 많은 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셨고 또 이 자리에 오셨는데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하루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대신 배우님 얘기 들으니까 역시 도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식물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온천지가 식물이라서 제가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도 이렇게 마당에 식물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 잘라낸다고 하다가 식물독이 올라와가지고 다리를 뻑뻑 끌렸는데 그런 느낌 같아요. 전부 다 좀 편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배우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러는데 이렇게 뭔가 가만히 볼 수 있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식물들이라도 방에 키우고 해서 네, 그 마음을 안정을 찾는 것처럼요. 참 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렇다고 전부 다 속으로 뭐 산천으로 갈 수 없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가만히 한번 계셔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핸드폰도 내려놓으시고요. 네. 안 됩니다. 저희 대화해야 돼요. 핸드폰 드실 때도 있는데 각종 공원 사이트에 과자 단계를 들어주시면 제가 예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핸드폰 좀 예행해 주시고요. 제가 핸드폰 계속 봤던 거는 제가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 번도 모르겠더라고요. 오해 안 해주시면 그리고 내일 3시 이모 시네마에서 그렇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관객분들 덕분에 저도 또 배우님, 또 감독님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MBC네마 또 앞으로 계속 또 여기서도 MBC에서 참여하니까 영화 관심 갖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